오늘 점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이나 그 쫄깃한 칼국수 드신 분들 많으시죠? 네, 아마 다들 친숙한 메뉴일 겁니다. 한국인이라면 역시 탄수화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맛있게 그릇을 싹 비우고 나서 약간 묘한 죄책감이 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 다이어트 걱정 말씀이시죠? 네네. 그것도 그렇고 막 오후 내내 쏟아지는 그 무거운 식곤증이랑 싸우느라 커피를 연거푸 마시기도 하잖아요. 만약 여러분도 그러셨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이 뇌랑 몸을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원이긴 한데 동시에 현대인들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면서도 막상 먹을 땐 경계해야 하는 좀 이중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파헤쳐볼 주제가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탐구할 자료는 바로 라이스웨이라는 프로젝트의 대리점 사업 설명회 내용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흔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하는 영업계획서 같잖아요. 맞아요. 국수 팔겠다는 건가 싶은데 이 자료 이면을 쫙 들여다보면요. 일상적인 식재료인 쌀을 첨단 공학으로 완전히 재해석해서 기능성 식품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 이런 엄청나게 도발적인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소비자들이 탄수화물에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짚어봐야 하거든요. 시장의 흐름이요? 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안티글루텐이랑 헬스 스탠다드의 변화입니다. 아, 예전에는 그냥 배부르게 먹는 양이 중요했다면 요즘은 좀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는 식사의 목적이 단순히 배를 불려주는 양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 소비자들은 약간 식사 직후에 내 몸에서 어떤 대사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극도로 민감해졌어요. 그 밥 먹고 혈당이 확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식후 대사 부담이요? 네네. 밀가루 피하는 글루텐 프리 트렌드는 이미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밀가루가 아니니까 건강하다.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비유하자면 약간 예전에는 탄수화물을 그냥 막 태우는 값싼 땔감 정도로 썼다면 이제는 우리 몸이라는 엔진에 찌꺼기를 안 남기는 최고급 무연 휘발유를 찾는 시대로 넘어온 것 같네요. 와, 엔진 비유 정말 정확하네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급식이나 외식 시장에서 조리가 판하면서도 이런 까다로운 건강 수요를 맞출 프리미엄 건강식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죠. 다들 그냥 일반 쌀면이나 밀가루면을 쓰니까요. 그렇죠. 라이스웨이는 바로 그 틈새를 파고 든 겁니다. 그냥 국수를 빠는 게 아니라 기존 탄수화물이랑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 과학적 차별성이라는 스토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료를 보면 원료부터 다르다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국산 고아밀로스 쌀을 쓴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찰진 쌀이랑 고아밀로스 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분은 크게 아밀로펙틴이랑 아밀로스 이렇게 두 가지 분자 구조로 나뉘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쫀득쫀득한 흰쌀밥은 아밀로펙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아밀로펙틴이요? 그게 찰진 식감을 내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뭇가지처럼 잔가지가 막 아주 복잡하게 뻗어있는 구조예요. 잔가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소화 효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달라붙어서 공격할 수 있는 표면적이 넓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확 끌어올리는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아밀로스는 그런 잔가지가 없이 일직선으로 길게 뻗은 사슬 형태의 구조입니다. 일직선 구조라면 분자들이 서로 빈틈없이 아주 빽빽하게 뭉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밀로펙틴이 불씨만 닿아도 막 순식간에 타올라버리는 엉성한 잔가지 무더기라면 아밀로스는 단단하게 압축해서 빈틈없이 쌓아 올린 벽돌담 같은 거네요. 철거반,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부수기 훨씬 어려운. 오, 벽돌담 비유 완벽합니다. 그래서 고아밀로스 쌀은 그 자체로도 소화가 느린 편인데 라이스웨이 개발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더 나아가죠? 이 쌀에 어떤 화학 첨가물을 넣는 게 아니라요. 100% 물리적인 공정만으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완벽한 저항성 전분, 즉 RS3로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화학물질 없이 그냥 물리적 공정만으로 쌀 분자의 성질을 바꾼다고요? 자료에 84시간의 공학적 진화라는 타임라인이 있던데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쌀에 무슨 짓을 하는 건가요?
마치 쌀로 강철검을 벼려내는 장인의 과정이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온 고압의 자열 익스트루더, 그러니까 일종의 압출기를 통과하는 호화 과정이에요. 압출기요? 네, 여기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가해서 기존 쌀 둔자들이 가지고 있던 결합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벽돌담 비유를 빌리자면 새로운 벙커를 짓기 위해 기존 벽돌들을 일단 산산조각 내는 리셋 단계인 거죠. 완전히 다 박살을 내는 거군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벙커로 조립하나요? 이어지는 2단계랑 3단계가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무려 최대 84시간 동안 정밀 냉동 숙성, 즉 극저온 동결 과정을 거칩니다. 와, 84시간이요? 3일 반나절이 넘네요. 얼리면서 뭘 하는 거죠? 해체됐던 아밀로스 사슬들이 이 기나긴 저온 상태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규칙적인 형태로 다시 결합하게 돼요. 이 과정을 재결정화라고 부르거든요. 재결정화요? 네, 이 84시간의 인고를 거치면 소화 효소가 아예 틈을 파고들 수 없을 만큼 아주 촘촘하고 치밀한 베타형 나노 격자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인 밀가루면이나 흰쌀밥은 뜨거운 물에 끓이면 구조가 확 풀려서 푹 퍼지고 소화가 엄청 빨리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 나노 격자 구조로 만든 면은 펄펄 끓는 국물에 넣어도 그 단단한 벽돌담이 안 무너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 강력한 열 안정성이 이 RS3 저항성 전분의 가장 큰 무기예요. 고온에서 끓이거나 조리해도 그 치밀한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와, 그럼 입으로 들어와서 위나 소장을 거치는 동안 어떻게 되나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가 않죠. 보통 탄수화물처럼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막 쏟아지는 대신에 우리의 장, 정확히 말하면 대장까지 그 형태를 유지한 채 무사히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우리가 보통 소화 잘 되는 음식을 위에 부담 없는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건 철저하게 위랑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도록 물리적으로 설계했다는 게 엄청난 역발상 아닌가요? 그럼 소화 안 되고 대장까지 내려간 이 전분 덩어리가 그냥 밖으로 배출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에서 무슨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생물학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른바 장, 뇌, 축, 그러니까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메커니즘인데요. 장이랑 뇌가요? 두 개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미주신경이랑 혈류라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대장에 도달한 이 저항성 전분은 장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익균들에게 아주 훌륭한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내 몸이 소화하는 게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먹는 거군요. 그렇죠. 유익균들이 이 단단한 전분을 먹고 막 발효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량의 단쇄지방산이 생성됩니다. 단쇄지방산이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아주 유익한 부산물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포스트바이오틱스 물질이 바로 낙산, 영어로는 뷰티레이트입니다. 뷰티레이트? 최근 장건강 영양제 쪽에서 되게 자주 언급되는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장에서 만들어진 그 뷰티레이트가 뇌랑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일단 이 뷰티레이트가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게 혈류나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신호를 쫙 보냅니다. 신호를 보낸다고요? 네, 자료에 있는 과학적 근거를 보면 이 신호가 뇌에 딱 도달했을 때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는 핵심 단백질 생성을 폭발적으로 촉진시킨다고 해요. BDNF, 그게 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BDNF는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망이 막 자라나도록 돕는 말 그대로 뇌를 위한 최고급 비료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걸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밥이나 면을 먹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 게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리려고 칼로리를 쑤셔 넣는 게 아니라요.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 직원들한테 특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주 특수하게 공학적으로 설계된 원료를 던져주는 거죠. 네네, 정확한 비유예요. 그럼 그 직원들이 이 원료를 막 가공해서 뇌 신경을 보호하는 뇌 영양제를 뿜어내고 그걸 다시 내 머리 위로 쫙 올려보낸다는 거잖아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오히려 뇌랑 장을 연결하는 스위치를 켠다니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는 걸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대장에서 대사물질을 만들어내는 아주 성공적인 과정으로 보는 완전한 시각의 전환이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군요. 네, 이 기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그냥 단순히 혈당 안 올리는 다이어트 국수가 아니에요. 현대인의 무병장수라는 훨씬 거대한 목표랑 맞닿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병장수요? 자료 보니까 세 가지 핵심 바이오마커를 제시해놨더라고요. 인슐린 저항성, 텔로미어 보존, 그리고 자가포식 활성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자님, 솔직히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나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심이요?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자료, 본질적으로는 결국 지역 대리점 모집해서 국수랑 스파게티 팔려는 비즈니스 사업 설명회잖아요. 네, 영리 목적의 문서죠. 텔로미언이 자가포식이니 하는 이 거창한 무병장수 지표들이 실제로 이 쌀면이랑 정말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그럴싸하게 포장한 마케팅 상술인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건전한 회의감입니다. 비즈니스 자료를 볼 땐 반드시 그런 시각이 필요하죠. 마케팅 포장을 걷어내고 생물학적 기전만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 개선은 가장 직관적이고 팩트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위에서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가 극도로 늦춰지잖아요. 아까 84시간 걸려서 촘촘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아주 평탄하게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췌장이 인슐린을 막 과도하게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췌장의 과부하를 막는 물리적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에요. 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니까 인슐린 시스템이 쉴 수 있다는 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럼 두 번째, 텔로미어 보존은요? 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지는 염색체 끝부분이 텔로미어고 이게 수명의 척도잖아요. 근데 국수를 먹어서 이 텔로미어를 보호한다는 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중간 단계를 하나 거쳐야 이해가 쉬운데요. 텔로미어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주범이 체내의 만성 염증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세포는 더 빨리 늙고 텔로미어도 확확 마모되거든요. 염증이 노화의 주범이라는 건 많이들 아시죠? 아까 장에서 생성된 부티레이트가 전신으로 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티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한 전신 항염증 작용을 수행합니다. 아, 염증을 잡아주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 자체나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만드는 무슨 마법의 불로초라는 뜻이 아니고요. 부티레이트라는 아주 강력한 소방수를 만들어내서 몸속의 만성염증이라는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세포의 노화 속도가 늦춰지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아하, 텔로미어에 직접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노화를 촉진하는 방해물인 염증을 부티레이트가 싹 청소해주는 기전이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완전 수긍이 가네요. 다행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마커, 자가포식 활성화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오토파지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일정 시간 음식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 상태일 때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메커니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데 밥이나 면을 배부르게 먹고도 단식의 효과가 난다는 건가요? 이거 약간 모순 아닌가요? 겉보기에 모순 같죠. 그런데 우리 몸이 이 세포 청소 시스템, 즉 자가포식 스위치를 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위장이 텅 비어 있을 때 아닌가요? 위장이 아니라 혈액입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바닥으로 뚝 떨어졌을 때 스위치가 켜져요. 인슐린이 높으면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느라 바빠서 청소 모드를 아예 꺼버리거든요. 아, 인슐린 수치가 핵심이군요. 네, 그런데 이 RS 수위 전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 흡수율이 워낙 낮아서 식사를 배불리 마친 후에도 인슐린 분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합니다. 그러면 몸 입장에서는 헷갈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고 장도 막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대사적인 관점에서는 인슐린 수치가 낮으니까 몸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외불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 단식 상태구나. 이렇게요. 호스트, 소화 효소를 피하는 물리적 구조가 결국 인슐린을 꽉 통제하고 그게 단식 모드를 흉내내서 세포 청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연쇄작용이네요. 일종의 대사적 해킹을 유도하는 셈이죠.
와, 과학적 인과관계를 하나씩 짚어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왜 그냥 실험실에 안 머물고 이렇게 대규모 비즈니스 모델로 세상에 튀어나왔는지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그렇죠. 시장성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알약 영양제를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 흔하게 먹는 소면, 칼국수, 파스타 같은 대중적인 소비자용 제품부터 학교나 기업의 대형 급식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 간 거래, 즉 B2B 시장까지 동시에 공략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본사에서 지역 대리점의 영업 권역을 딱 보호해주면서 학교 급식소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이 면을 대량으로 공급하게 만들어요. 매일 밥 먹는 곳들이네요. 네, 거기에 마이 앱이라는 첨단 IT 기반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덧붙여줍니다. 앱으로 관리를 한다고요? 급식을 먹는 사람들의 살당이나 대사지표가 개선되는 데이터가 앱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럼 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로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굳이 이 식자재 공급을 중단할 이유가 없겠죠. 한번 계약하면 끊을 수가 없겠네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끊임없는 재구매가 일어나는 연금형 수익 구조가 튼튼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굳이 성분표 막 따져가면서 번거롭게 영양제 챙겨 먹지 않더라도 내 아이가 먹는 학교 급식이나 내가 자주 가는 동네 식당의 평범한 칼국수 한 그릇에 이미 이런 첨단 공학이 적용된 기능성 식품들이 비밀스럽게 하지만 엄청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본사의 마케팅 팁 부분이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팁이 적혀 있었죠? 이들은 대리점주들한테 절대로 우리 제품 먹으면 당뇨가 싹 났습니다. 치료됩니다. 이런 질병 치료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아주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의료법 같은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거군요. 네, 철저하게 식후 대사 부담을 줄인다라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표현만 쓰도록 교육하죠. 그러면서 과장된 미사여구 쓸 필요 없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분자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만 무기로 삼으라고 가이드하고 있어요. 와, 진짜 영리하네요. 증명하기도 어려운 마법의 효능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신뢰를 잃으니 그냥 냉정한 과학적 데이터랑 생물학적 기전이라는 팩트만 딱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럼 소비자가 그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네요. 이건 단순히 밀가루 포도에 떼다 파는 유통업이 아니라 첨단 바이오마커 데이터를 무기로 우리 지역 사회의 일상적인 식단을 조용히 장악하려는 아주 무서운 푸드테크 비즈니스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기능성 식품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쌀이라는 가장 친숙한 원료에 물리적 공학 기술을 딱 더해서 인체의 대사 과정을 해킹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일반 식사 형태로 사람들의 일상에 쓱 밀어넣는 치밀함까지.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탐구한 이 라이스웨이의 사업 설명의 내용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어쩌면 오늘 식탁에 올라온 밥 한 공기가 다르게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배를 불려왔고 또 최근에는 현대인의 다이어트를 방해한다면서 미움받기도 했던 흔하디 흔한 식재료 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84시간의 물리적 온도와 압력 제어라는 공학적 터치가 더해졌을 때 이 평범한 쌀은 위장의 소화 효소를 거뜬히 이겨내고 대장까지 살아가는 저항성 전분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랑 상호작용해서 뇌신경을 보호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세포의 노화 방어 스위치까지 켜버렸죠.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예방의학의 도구로 진화했음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장과 뇌를 잇는 고속도로에 투입되는 최첨단 연료로 완전히 바뀐 셈이죠. 자, 그럼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아니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가장 평범한 쌀이 이런 나노 단위의 구조 설계를 통해서 우리 대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 찬장이나 냉장고 구석에 무심코 놓여있는 또 다른 평범한 식재료들 있잖아요. 뭐 콩이나 감자, 귀리 같은 것들이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 중에 약간의 공학적 터치만으로 우리의 수명을 극적으로 연장시킬
다음 세대의 푸드테크 혁명을 일으킬 후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와, 과학의 눈으로 우리 부엌을 완전히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멋진 화두네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식탁 위에 놓인 너무나도 익숙한 음식들의 분자 구조를 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씹어 삼키는 그 평범한 한 입 속에 우리의 내일을 바꿀 놀라운 마법이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네,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경이로운 식탁 되시길 바랍니다.